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교과서 교재 202페이지의 말의 의미와 기능 거기를 살펴보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부분의 컨텍스트와 관련된 맥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살펴봤듯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을 떠나서 온전히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을 제시할 때는 늘 맥락이 수반되어야 된다. 맥락과 함께 그 대화, 문장이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페이지에 보시면 영어를 맥락 속에서 제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맥락을 떠나서는 말의 의미와 기능, 정확히 어떤 뜻인지, 우유? 이게 어떤 뜻인지, 아니면 기능, 밥 먹었어? 이게 밥 먹으라는 지시인지, 지시 기능인지, 아니면 정말 밥을 같이 먹자는 어떤 요청, 청유의 기능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먼저 말의 의미를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자, 제가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연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연필이라고 하는 말을 다양한 맥락에 집어넣어 보면 연필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연필이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색연필 말고 그냥 연필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 속에 들어갔을 때 연필이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중에 이렇게 뜻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혹은 가장 악명이 높은 것이 두루두루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202페이지에는 get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get.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et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작하다, 수신하다, 발생하다, 불러오다, 만들다, 설득하다, 구하다, 이해하다 등등은 get이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는가, 또 어떤 상황에서 쓰는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수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의 의미는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것이 제가 아까 굉장히 악랄한, 악령 높은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실은 get이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보면 get이 들어가는 문장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맥락에서 두루두루 쓰이는 단어의 경우에는 그만큼 의미가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다른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아마 이걸 듣고 계실 때는 저와 학생, 그 다음에 강사 학생, 교수 학생의 관계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 실습을 나가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하고 있을 겁니다.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동아리 내에서의 직책이나 위치가 있으실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종교단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고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서버 아니면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또 관계가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집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위치가 있을 거고요. 지위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개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있지만 그 상황이나 맥락, 그 맥락에 따른 여러분들의 위치 혹은 지위, 롤이라고 하죠. 롤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 심지어는 옷을 어떻게 입는지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지만 가족들에게 또 예를 들면 가족 중에서 어머니에게 하는 행동과 말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행동과 말을 교실에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지만 컨텍스트, 맥락에 따라서 그리고 그 컨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 롤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get도 마찬가지입니다. get이 어떤 텍스트와 같이 쓰이느냐 코텍스트죠. 코텍스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 context of situation 그리고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get의 의미는 사뭇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get의 의미는 다양해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겹치기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출연하고 저기도 출연하고 온갖 군데 다 출연하는 그런 단어들은 뜻이 많아요. take, have, get 이런 동사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단어의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능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창문 관련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창문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추운 날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더운 날 얘기하는 것과 그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예. 추운 날이면 닫아달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 그죠?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굉장히 더운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열어달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제가 이와 같이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자인 노경희 교수님이 좀 재미있는 그런 도식을 만드셨어요. 자, 일종의 함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함수를 블랙박스로 생각했을 때 인풋,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어떤 함수의 식이 적용돼 가지고 결과값, 아웃풋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어떤 텍스트는 특정한 컨텍스트에 들어가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I'm hungry라고 하는 게 딸이 특히 뭐 좀 나이가 어린 딸이 갔다 와서 학교에서 집으로 와가지고 밥때가 거의 다 됐는데 어머니한테 I'm hungry 아니면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엄마 저 밥 좀 차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림 8-5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I'm hungry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은 이 블랙박스, 즉 엄마와 딸, 집, 그리고 제가 좀 더 얘기한 뭐 밥 먹을 때가 된 상황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확히 I'm hungry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일종의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비유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가 나름 적절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텍스트가 먼저 있고 그게 어떤 맥락에 들어가서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또 약간의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미리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가 형성되어야만 혹은 주어져야만 어떤 특정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I'm hungry라고 얘기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점심시간이 걸려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시 50분에서 뭐 1시 사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수업인데 제가 만약 1시를 넘겨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짜고짜 강사에게 담당 강사에게 I'm hungry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그러니까 I'm hungry라고 하는 게 먼저 존재를 하고 그게 어떤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의미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정한 컨텍스트가 마련되어야 그 상황에서 특정한 텍스트가 발화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텍스트가 먼저, 컨텍스트가 블랙박스처럼 나중에 이런 관계는 아닌 것이고 컨텍스트의 형성과 텍스트의 형성 혹은 어떤 특정한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의 적절성이라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2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고자 해요. 왜냐하면 말의 적절성, 즉 appropriatenes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Communicative Competence 모델, 메릴앤 스웨인 모델을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절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204페이지와 205페이지 상단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개념을 205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05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거기에 어떤 개념이 지금 4번에서 제시가 되냐면 추측 게임, guessing game, guessing game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념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기 글자인데요.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뭔지 정확히 뭔가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그냥 탁 들었을 때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과 비슷하죠. 이거는 어떤 다른 글 중간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뚝 띄어내가지고 뭔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필기체로 되어 있는데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흘려쓰기로 되어 있는데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페이지에 제가 답을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이 장의 마지막으로 가면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244페이지죠. 그래서 205페이지에 있는 이 흘려 쓴 이 글자 두 개의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맥락이 24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여기서 지금 게싱 게임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느냐?
우리는 그냥 말을 들을 때 그냥 쭉 이해가 되고 글을 읽을 때 그냥 쭉 막힘없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두뇌는 끊임없이 어떤 말의 어떤 단어의 어떤 구절의 의미를 guess, 즉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읽기를 하다가 어떤 특정한 단어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못 보던 단어인데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단어의 주변을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게 됩니다. 아마 수능을 보실 때도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글을 읽든 어떤 대화를 하든 간에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쭉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들으면서 읽어 내려가면서 그 표현의 의미를 계속 끊임없이 guess, 추측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그 굿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6년에 일종의 심리 언어적 추측 게임, guessing 게임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거나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흔히 행간을 읽는다. 여기도 지금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read between the lines 이렇게 표현을 하죠. 행간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 행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끊임없이 어떤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추측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심리 언어적 추측 게임이라고 여기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손글씨를 보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이 장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나 끊임없는 추측 게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을 들을 때나 리딩을 할 때, 책을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단어의 구절의 의미를 추측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맥락과 함께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맥락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그 단어를 혹은 다이얼로그를 제시하는 것과 그냥 앙상하게 단어와 혹은 대화만 딱 제시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풍부한 맥락 속에서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늘 맥락과 이 텍스트, 문장을 연결시키면서 공부하고 추측하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나오거나 표현이 나와도 그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신장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어 딱, 표현 딱, 혹은 다이얼로그 두 줄짜리 딱 이렇게 준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추측할 기회를 우리가 학습자들에게서 빼앗는 셈이 됩니다.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교수학습을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